남강과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산이 많아 한 폭의 거대한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곳. 고대 아라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절개를 담은 자연의 품 안에서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토종 민물고기, 보양식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곳. 풍경여지도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북쪽으로 강이 흘러 남고북저의 지형을 갖고 있는 함안. 그 중심에 자리한 가야읍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한 매력을 뿜어내는데요.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이 1500년간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고문군은 마리산이라고 부르는 구릉 위에 남북으로 2km에 걸쳐서 늘어서 있고 전체 기수는 지금까지 발굴 조사가 된 게 한 200여 기, 그리고 이렇게 공분이 잔존된 것들에서 아마 이 고문군 전체의 면적 안에서는 한 1000여 기 정도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산이라는 의미의 마리산 정상과 능선에는 크고 작은 고분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지름 25m 이상의 대형 고분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함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쳤던 아라가야의 가장 핵심적인 고분, 왕릉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마리산 고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이 많이 남지 않은 아라가야의 역사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볼 수 있는 듯한 하나의 타임캡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산 고분군은 다른 가야의 6개 고분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를 불러 회의를 개최했던 아라가야는 주변국으로부터 형님의 나라라고 불렸다는데요. 단일 고분 유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만여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대부분은 도굴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75분 같은 경우에도 3차례의 도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남장벽 부분이 대부분 붕괴가 돼서 안쪽으로 쓸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굴 과정에서도 이제 유물들이 상당 부분 잘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토기와 무기류, 말 갑옷 등의 유물과 내부 구조는 당시의 생활상과 풍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요. 특히 아라가야의 국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제 청자 연파문 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제 지역에서만 출토가 됐습니다. 거의 완연급에 가까운 건 한 2점 정도뿐이고요. 하지만은 이 가야 중심권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연판문 완이 출토됐다는 데에는 중국과 이 아라가야 지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천년의 베일을 벗고 찬란함을 드러낸 아라가야의 역사. 그 신비로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명당입니다. 바람을 따라 흐르는 운물을 따라가다 보면 숨바꼭질을 하듯 숨어있는 무릉도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름도 놀다가는 무진정 연못 한가운데에는 영송로라는 누각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작은 섬 3개를 연결해주는 돌다리를 건너 영송로에 이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감싸 안아줘서 숲속 비밀 정원에 온 듯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무진정 연못은 경남 백정에 속할 만큼 주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나무들은 자기 색깔을 달리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진정 연못은 1년 12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입니다. 매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이곳에서는 특별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숯가루를 한지에 말아 만든 낙화봉을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밝게 타들어가다 결국 연못 속으로 떨어지는데요.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민속놀이로 떨어진
꺼지는 불이라는 의미의 낙화놀이는 꽃이 지는 듯 장관을 연출합니다. 사계절 색다른 절경을 뽐내는 연못의 한쪽 다리를 지나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무진정에 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 만드신 분은 조3 선생으로서 16세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십니다. 중동 임금께서는 10이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지금의 대통령 정무수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지식을 남김없이 다 쏟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무진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정자와 연못, 수목이 어우러진 절경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다함이 없다는 무진정의 이름처럼 이곳의 매력 역시 끝이 없습니다. 달빛이 비치듯 수면 위로 투영된 황금 불빛들은 지상의 경치를 낮보다 더 고풍스럽게 비춰주는데요. 옛 선인들의 풍요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진정의 밤입니다. 이번엔 물길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물 많고 산 많은 함안답게 눈길 돌리는 곳마다 배산임수가 펼쳐지는데요. 황금빛 물결 사이로 핑크빛이 번지는 오묘한 조화.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듯 아직도 가을자락이 서성이는 곳, 악양 생태공원입니다. 요 지금 오른쪽 편으로는 여기 흐르는 강이 남강입니다. 남강이고 저 왼쪽 편으로는 지금 하만천이 흘러서 남강과 하만천이 만나는 양수리, 아까 둥글물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물과 물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아주 좋은 기운이 도는 자리라고 합니다. 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뚝방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풍광이 일품인 남강을 바라보고 또 걸어보며 즐기는 힐링 여행. 잠시 일상을 내려놓는 쉼의 공간입니다. 핑크물이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벽가의 식물인데 이게 이제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로 이렇게 본다면 분홍색으로 피었다가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갈색으로 바뀌는 그런 식물인데 이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곳이 아마 이런 공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핑크 물결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운치 있게 쭉 뻗은 데크로드가 이어지는데요. 오른쪽으로는 험한 산세가, 왼쪽으로는 남강이 길동무를 해줍니다. 그렇게 만난 악양루. 검은 기와와 갈색 난간이 세월의 흔적을 안고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탁 트인 시야는 마치 허공에 서 있는 듯합니다. 앞에 여기 악양 뚝방이 한 8만 평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쭉 튀어나온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야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해가 지는 모습들이 컬러가 너무 예쁘게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강을 잇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영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 빚어놓은 듯 주변 경관과 하나가 된 악양루. 이곳에 앉아있자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이 악양루 갈대를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오늘 하루 토요일이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예쁩니다. 처마 끝에서 번지는 석양이 아름다운 곳. 함안에서의 낭만도 함께 저물어 갑니다. 어슴푸르 남은 노을빛에 허전해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 바로 향토의 맛인데요. 찬바람이 불 때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한 사발. 이 집은
새우가 잔새우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시원해요. 예. 우리는 낙동강이 있으니까 이제 어탕이 이런 게가 한데 요 집은 뭐 이런 물이 맛있어요. 남강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함안의 명물 어탕은 물가라면 다 먹던 음식이지만 잡어가 아닌 풍채 좋은 붕어만을 고집한다는 이곳. 붕어 넣고 참기름을 이제 오리지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푹 구워가지고 육수 뺄 때 잘 빼야 이게 비린 맛이 안 받치거든요. 깻잎과 콩나물, 잘게 썬 방아잎과 다진 마늘을 넣는 것이 비린내를 잡는 비법이라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엔 뭔가 부족한 듯 싶지만 마늘의 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늘을 많이 넣으면 조미료를 넣을 필요가 없고 예. 마늘이 또 우리 몸에 좋다 아닙니까? 좋은데 마늘이랑 붕어랑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이만큼 넣으면 매워서 못 먹어요. 그런데 붕어는 너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마늘 향이 하나도 안 나요. 단맛만 나요. 붕어를 푹 고아 걸러준 국물에 얇고 쫄깃한 수제비 반죽을 떼어넣고 준비된 재료까지 더해주면 어탕이 완성되는데요. 걸쭉한 국물에 수제비까지 단출하지만 든든한 보양식 한 그릇. 취향에 따라 어탕국수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민물고기의 잡내를 빈틈없이 잡아내 구수하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국물이 특히 일품. 담백하고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제비가 더 맛있어요. 네, 피가 좀 얇고 예,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방아향 때문에 비린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추어탕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계속 또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 옛날 임금이 먹던 사계절 보양식 어탕. 환절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함안의 진국 한상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유롭고 험한 산세처럼 깊고 웅장한 자연의 품격을 간직한 곳. 함안으로 떠나는 풍류 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데요. 풍경 여지도 함안의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